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저도 잘 있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큰일 없으면 잘 있는 거죠. 그죠? 오늘은 못하는 일에 도전하라 이렇게 외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 캐런 리날디가 쓴 글이고요. 갤리온 출판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저자는 20년간 편집자 일을 하셨고요. 칼럼도 많이 쓰셨습니다. 책 내용은 이래요. 40대 두 아이의 엄마가 보이시죠? 파도 타기. 서핑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글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잘하는 일도 온 에너지를 모아서 해야 한다. 그래도 성공할 똥말똥. 그렇죠. 그런데 뭐 못하는 일을 하라니 이게 무슨 말? 못하는 일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라도 써있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책을 쭉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알겠더군요. 실패, 성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성공 스토리들이 넘쳐나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나는 뭐 얼마 벌었네,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네. 와,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런 분들 쫓아가다 보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기는 게임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좌절감, 우울감, 패배감 따라오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뭐 이러고 있는데 되는 게 없다. 성공은커녕 자잘한 실패에 그 따라오는 좌절감에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내 자신을 나는 뭐지? 이러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자는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럴 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에 관해 쓴 부분들 중에 오늘은 제가 읽어드릴 부분이 이 완벽함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낭독 들어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못하는 일이 없다고 치자. 첫째, 그건 망상이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뭔가 근사한 걸 놓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줄 참이다. 이 책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못하는 일을 하라고 독려할 것이다. 못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다. 대단치 않은 일, 시시한 일, 남에게 자랑하기에 변변치 않은 그 무언가를 하려고 힘겹게 노력하는 모습이 진정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말하고 싶다. 그 대단치 않은 일에 애정과 진심을 담아 해보라. 즐겁게 그 일을 해보라. 내가 이 즐거움을 잘 아는 이유는 서핑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핑을 지독히도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서핑과 허니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서핑의 낭만적인 환상을 품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서핑은 내 삶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17년 동안 1년 중
8달을 서핑을 했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고자 했다. 나는 서핑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했고 힘들게 번 돈을 아낌없이 서핑에 투자했다. 가족 중 극히 일부만 인정하는 삶의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서핑을 못한다. 그럼에도 서핑을 사랑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나 자신을 파도에 무수히 밀어넣었다. 그리고 서핑은 내가 쏟은 애정보다 훨씬 더 큰 애정을 돌려줬다. 여러분도 나처럼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 일에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약간의 용기와 유머 감각,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의지만 있으면 된다. 설령 결과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해도 다시 시작하고 나아지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 책은 당신을 어떤 분야에 통달하게 하려고 쓴 책이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이 여러분의 기회에 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과학과 기술의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소속 과학자들보다 취미 활동에도 훨씬 적극적이었으며 예술과 기회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컸다고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현미경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면 첼로를 연주하거나 매듭 공예를 즐겨 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을 음악을 연주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매듭을 만들어 벽에 걸어둔다. 끔찍하게 못한다 해도 상관없다. 그들은 그저 직관에 따라 그런 일을 할 뿐이다. 우리도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자, 무엇이 당신을 머뭇거리게 만드는가? 어떤 일을 못한다는 것은 부당한 비난일 뿐이다. 그저 평판에 불과하다. 어떤 일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에는 불쾌함이라는 속성이 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만약 그렇다면 인류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했을까? 우리는 삶에서 많은 에너지를 나약함을 감추는 데 소모한다. 오직 성공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고 그에 대한 보상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 한편에 있는 새로운 재능과 관심사를 발견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새로운 재능이나 관심사를 발굴해 키우려면 처음에는 필연적으로 고통과 실패가 따른다. 누가 봐도 바보처럼 보일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건너뛰곤 한다. 새로운 일에 접근할 때 사람들은 그 일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지 못할 때는 그 일을 무시한다. 무시함으로써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어떤 일에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우리의 삶이 축소되고 공백이 추가된다. 성인이 되면서 그 공백이 축적된다. 이것은 들어가기 두려운 공간으로 둘러싸인 반성장의 지대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자신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관해 알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회피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빠르게 늙어가는 것뿐이다. 나는 행복은 못하는 일에 도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불편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를 매혹하는 무언가를 능숙하게 하지 못해서 생기는 좌절에 빠지면 누구나 고통스럽다. 그러나 불편함이란 삶에서 보면 지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 책에서 나는 그 불편함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한다. 언뜻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 불편함에는 좋은 것이 무수히 숨어 있다.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두는 것은 비극이다. 절망과 낙담의 또 다른 한편에는 인내와 희망이 있다. 우리가 만족할 지점은 과정에 있다. 일 중독과 성과 지상주의적인 삶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잃는다. 획일화된 목표와 그 목표만을 추구하는 맹목적인 삶에서 다른 가치는 희생된다. 자존심이 우쭐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좋은 날이 결정된다면 좋은 날은 결코 없다. 만약 우리가 칭찬과 보상에 대한 욕구는 조금 뒤에 두고 누구나 뭔가를 못한다는 진실을 마주한다면 어떨까? 사실 정말로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일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못하는 일을 피하다 보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불필요할 정도로 피하게 된다. 재능은 유용하다. 그렇지만 인생에서 유용성 이상의 것들이 있다. 재능이 결단력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인내심은? 의지는? 정신이 굳건한 사람은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 보상은 기대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활동한 독일의 철학자 요제프 페퍼가 여가 문화의 기본에서 여가 개념은 노동자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개념과는 정반대다라고 말한 것과 소위 사회적 유용성과는 동떨어진 인간의 활동을 찬양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 내게 서핑만큼 사회적 유용성과 동떨어진 것은 없다. 내 서프보드는 누군가의 기타일 수도, 도자기일 수도, 골프채일 수도 있으며 이런저런 모양을 만드는 긴 풍선일 수도 있다. 도구나 행위는 우리가 단순한 유용성을 초월해 무언가를 행하는 수단이다. 어떤 도구든 어떤 수단이든 내가 그 일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인내심을 품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다. 근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의 첫 번째 미션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삶의 기본적인 요소를 쌓아가는 이야기를 하려 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신념을 모두 부술 것이다. 완벽주의, 최초라는 거짓말, 의미를 부여해 일반화해버린 그럴싸한 말들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만 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단지 서핑 때문이 아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모두를 승리에 광적으로 집착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료보다 앞서기 위해, 더 잘하기 위해 건강과 삶을 해킹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성과를 제대로 거두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각종 광고에서 보는 그림 같은 삶을 완벽한 삶이라 믿으며 열광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매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해내고, 더 잘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린다. 이것이 자본주의 방식이다. 길을 써서 얻어야 할 만한 것이 없다면 그렇게 번 돈을 어디에 쓰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 모든 압박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게 만든다. 머릿속에서는 실패할지 모른다고, 그러니 시도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못하는 일을 하라는 말이 상식에 어긋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나는 당신을 첫 번째 파도에 밀어넣고 두 발로 서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우선 당신이 충분히 자신 있는 일이 아니라 해본 적 없는 일을 찾아야 한다. 못하는 일로 뛰어들어야 한다. 물론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어야 한다. 만약 빵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제빵을 형편없이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음악에 영혼이 울리지 않는다면 쇳소리 나는 바이올린도 별 가치가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그 일을 좋아해야 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그만두게 될 것이다. 단순하다. 어떤 일을 중단할 때는 온갖 이유가 있다. 시간 낭비라서, 어리석어 보여서, 더 나아지고 있다는 가시적인 지표가 없어서 등. 형편없이 못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나는 첫 서핑 수업을 받은 후 파도를 잡기까지 5년이 걸렸다. 5년이라는 시간은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시간이다. 패들링을 하고 파도를 잡고 일어서고 턴을 하고 파도의 페이스를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을 때까지 5년이 걸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서핑을 하기까지 5년이 걸렸다. 알고 보니 서핑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그렇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공허하지는 않았다. 실패와 깨달음으로 충만한 나날이었다. 포기할 줄만 알았던 일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간을 보낸 후 나는 성공에 관한 기존의 캐캐묵은 생각을 버리기 시작했다. 성가신 신화들을 파기하는 법을 배웠다. 서핑 초창기 시절 하와이 왕들이 즐겨 타던 윌리윌리 나무로 만든 76kg에 달하는 올로 서프보드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성가신 신화들을 무너뜨리는 법을 배웠다. 그 무거운 보트를 내려놓고 좀 더 가벼운 보트를 집어들자. 하와이의 왕이 될 것이 아니라 파도 위에 똑바로 서는 자 말이다. 이제는 내가 바다에서 무엇 하고 있는지 깨달을 정도로 느긋해졌다. 파도를 잘 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꾸준하게 못했던 이 일에는
파도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고통이, 유대감과 상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알아내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꾸준하게, 그리고 못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는 편한 것을 찾지만 불편한 것과도 분명 마주치게 된다. 못하는 일을 하면 그 불편함이 아름다운 무언가로 바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나는 새로운 못할거리를 시작할 생각이다. 노래 수업을 알아보고 있다.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지오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지오가 만들 밴드에서 노래를 하고 싶다는 나의 환상이 어쩌면 지오의 귀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노력해 볼 것이다. 로꼬 때문에 생각난 게 있다. 나는 서핑을 해도 수영은 못하는데 왜 내가 이미 못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지 않는 거지? 어쩌면 서핑을 덜 못하게 해줄 멋진 방법이 될 수도 있는 수영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제는 나도 안다. 그 여정과 그 길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보자. 그리고 못하는 일을 하면서 가게 될 그 길을 가보자. 그 어디에도 없을 그 길을.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나의 가치는 실패에 좌우되지 않는다. 아, 이거 되게 멋진 말인데요. 그래요.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길에는 우리의 마음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완벽주의는 아니지만 나름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네요. 그죠? 못하는 일을 하면 중요한 일을 더 잘하게 된다. 그 이유도 설득이 됩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나름 즐거움이 있네요. 알아야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앞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인지하고 앞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요.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괜찮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오늘의 나라면 그게 성공이죠 뭐. 좋은 책으로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날씨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 잘 챙겨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친구들.